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세상에, 나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야, 나 그래도 많아봐야 한 5-6명 생각했는데, 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 할 것들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저 강연 듣겠다고 찾아와 주신, 점점 늘어나. 이 큰일 났네. 자, 시간 좀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양팜 서버에서 할 거 없섬이라는 섬의 서머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가끔씩 치이직과 숲 동시 송출 아주 가끔씩 좀 하면서, 평일 낮에는 막노동 아르바이트생으로, 저녁에는 이제 유튜브 노래 커버 취미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철없이 기적을 꿈꾸는 남자 미라클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손짓 고개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얘기 잘 듣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떻게 식사들은 하고 오셨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이랑 막 허겁지겁 계속 머릿속에서 오늘 강연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갖고 오늘 주말 하루 동안 또 보내다가 이제 부랴부랴 저녁 챙겨 먹고 정리하고 급하게 이 자리에 오느라고 정말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계셔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더 심장 터질 것 같이 떨려가지고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벌써 3회차 강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저 그렇게 정말 뭐 엄청 유명하고 엄청 뛰어나고 막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유저 한 사람인데, 그냥 뭔가 이 서버 안에서 우리가 늘 그냥 농사 짓고 광질하고 낚시하고 사람들 왕래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물론 이제 그 시간마다 너무 재밌고 즐겁기도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내가 광질만 하고 있지 않나, 또 어느 순간 내가 돈 때문에 돈 빨리 벌고 싶어서 레벨업을 하고 싶어서 낚시터에서만 이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마크는 낚시 잠수 모드로 돌려놓고 갑자기 슬쩍 다른 걸 하고 온다든지, 고개 끄덕끄덕 동조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시간 채우면 시간 그 보상을 주니까, 서버 내에서 8시 양판 보상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보상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뭐 저마다 재밌게 잘 즐기시면서 계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서버 접속하고 했을 때 이렇게 반겨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너무 저도 반갑고 감사한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우리 이 서버 전체 대표 서버장님이 신제이님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는 명백히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그분하고는 명백히 저는 다른 사람이라서, 그분이 서버장님이시고 노란색에 항상 웃는 상으로 다니시는 캐릭터분이 바로 우리 서버장님이시고, 저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유저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유저 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1회차, 2회차 2번 벌써 강연을 했었는데, 고백을 하자면은 이제 저도 제 개인적인 어떤 여가 시간이나 그다음에 출퇴근, 차 운전하면서 출퇴근할 때 항상 김창옥 선생님 아시죠? 유튜브에서도 워낙 유명하신 강사 선생님, 그분 강연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거의 이제 1일 1강의는 항상 들을 정도로 계속 돌려 들으면서 좀 좋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교훈되는 것들 많이 좀 깨달으면서 삶의 교훈이 되는 그것들을 매일같이 다는 못하지만 실천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계속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제 자신한테 좋게 받아들이는 것들도 있지만, 저 혼자만 이렇게 받고 끝나는 거가 살짝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이 공간 안에서 의미 있게, 조금 더 가치 있게 좀 서로 같이 교감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매일같이 아니면 이렇게 뭐 계속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고, 아무래도 제가 또 직접 주도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너무 매일같이 만나면 또 지루하고 지겨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 시간에 어떻게 우리 가수분들 노래 즐겁게들 잘 지내셨나요? 즐거운 시간들 되셨어요? 각자 우리 가수분들 저마다 자기들만의 그 공간에서 또 자기들만의 색깔로
열심히 노래하시고 이 뮤직바 블루문에서 굉장히 또 뜻깊고 즐거운 시간. 근데 벌써 또 누구 딱 지목해서 칭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음악을 통해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 너무나 귀하고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또 오늘 토요일이라서 현생 알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또 뮤직바 시간이 또 오픈이 되신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또 직접 참여자로서 가수분들 노래 들으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바의 컨셉에 맞게 좀 다른 강연 때랑은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제가 준비를 해 와봤습니다. 주제 제목은 숨이 필요합니다. 쉼표를 뜻하는 숨이 필요합니다로 주제를 잡아와봤어요. 말하는 거,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비슷한 것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래 아시죠? 바다에 살고 있는 굉장히 큰, 자유롭게 유유히 아름답게 헤엄쳐 다니는 고래는 바다에 사는데 물고기가 아니고 포유동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은 숨을 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아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물속 안에서도 자유롭게 물을 들이마시고 뱉어내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인 건데, 고래는 아가미가 없어요. 아가미가 없고 사람처럼 고래가 갖고 있는 그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분수처럼 내뱉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숨을 쉰단 말이죠. 저는 사람도 고래랑 비슷하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고기처럼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의 소견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나 이번 뮤직바 블루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 노래, 음악, 그리고 내 이야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숨을 적용을 했는데, 숨을 참을 때 잘 참고 숨을 쉬어야 할 땐 또 잘 쉬어줘야 한다라는 거, 또 그것이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다에서 그렇게 숨을 적절하게 잘 들이쉬고 잘 내쉬어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본적으로 말을 잘한다, 말한다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듣는 거 잘하기. 그러니까 잘 듣는 거. 보통 우리가 경청한다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많이 그동안 계속 학습해왔던 주입식 교육처럼 들어왔던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일단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절한 리액션, 적절한 반응이 나오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스토리, 나만의 에피소드.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흉내 내더라도 따라하기 정말 힘든 그런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이야기, 자기만의 히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노래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나는 노래 잘 부르고 싶어. 나는 노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또 좋아라 해. 욕심도 있어. 더 잘 부르고 잘 불러서 가수 뺨친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실제로 이제 이 노래 쪽으로 음악 관련된 전공을 살려서 꿈을 꾸시고 나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노래를 내가 좀 이제 부른다 한다는 이제 분들이 계시다 보면은, 요번에 무대에 올라오셨던 가수분들이라면 조금 더 함께 이제 공감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내가 맨 처음 접한 음악, 혹은 첫사랑 마냥 꽂힌 어떤 무대, 가수, 그다음에 뭐 앨범, 노래,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도 저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지게 노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이제 은연중에 확 와닿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결고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음악, 그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 얘기했던 거, 잘 듣는 거 말씀드렸죠? 그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음악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질문 하나만 살짝 드려볼 테니까 채팅으로 그냥 편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편하게 좀 올려주시면 되는데, 뭐 가수분들도 좋고 청중분들도 좋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노래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노래 어떤 발성 훈련이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조화, 자신감, 스토리몰이, 야, 이 음색, 제가 혹시나 하고 공감, 가창력,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다 나오시는구나. 이거 중복되지 않고. 제가 이거 강연 대본 막 준비해서 정리하고 할 때 이 질문 넣었을 때, 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뭐, 이쪽 강연장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 예. 네, 아마 아래층에 한창 노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막 이제 워낙 잘 부르고 계시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비명 자제해주세요. 괜찮아. 여기 뒷고방이니까 그 소리가 들어오진 않아. 이 질문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답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이 냥팜 서버 식구분들 뭐라 그럴까, 기본 수준 자체가 퀄리티가 엄청 높으시다. 지금 이게 확 느껴졌어요. 예, 답이 나온 순간부터. 제이님한테 한 거라고요? 나 말고 서버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자,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음색부터 가창력, 공감, 뭐 스토리. 진짜 너무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유튜브 활동 가끔씩 노래 커버 저도 컨텐츠 영상들이 있어서 종종 노래를 불러오고 오랫동안 그 시간들을 좀 보내오면서, 제가 이렇게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호흡이라고 생각드는데,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베이스로 저는 받쳐주는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가 있어요. 우리 10cm 권정열 형님이 부르셨던 너에게 닿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노래를 부른다고 쳤을 때 처음 딱 시작부터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그 노래를 끝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권정열 형님이 예를 들어 정말 가수들 중에서 폐활량이 정말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 길어. 호흡이 막 길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3분, 4분 정도 되는 전체 완곡, 하나의 곡 자체를 중간에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노래를 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랩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퍼즈 이런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랩은 가사가 물론 엄청나게 빠르죠.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초반부터 막 빠바바바박 때리면서 시작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힙합에도 호흡이 있고 숨을 쉬는 구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이제 그건 들으셔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한 호흡 챌린지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이벤트성으로 그건 이제 해보는 건데, 어쨌든 노랫말마다 각 문장, 각 절마다 적재적소 구간에 호흡이 있어주고 쉬는 구간이 있어줘야 그 노래가 좀 어느 정도 맛이 나고, 노래가 살아 숨쉰다, 음악이 살아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감정까지 닿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음악을 이렇게 직접 전공으로 배우고 하시는 분들, 좀 더 깊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노래하기 전에 이제 목을 어떻게 풀고, 그다음에 호흡이, 복근, 뭐 여기 횡격막 어디까지 끌어당겨서 여기서 힘을 줘서 그 다음에 내뱉을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수만 가지 노래를 잘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분들 노래 들을 때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노래를 딱 들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부분이 바로 호흡 부분이에요. 한 절 한 절마다 이 가수분이 어디를 어떻게 부르고 그 다음에 숨을 어떻게 들이쉬는지를, 그 타이밍을 좀 재면서 저는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보통 유튜브로 한 35곡 정도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커버하면서 한 곡을 커버하는데 일단은 저는 최소 하루에 50번에서 100번을 듣습니다. 한 노래만. 그게 하루 종일이든 뭐 어느 시간부터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이 뭔가 정해져 있으면
그 한 노래만, 내가 커버하고자 하는 한 노래만 그 정도의 이제 횟수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가사가 잘 외워지고 노래 자체를 또 빨리 익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그 정도는 들어줘야 내 목소리가 이 노래에 좀 잘 얹어지겠다, 혹은 또 이 노래가 내 안으로 좀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50번 100번 듣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주 자연스러운 저의 연습 과정이 이제 돼버렸어요. 앞에서 두 번째 원리 부분에서 이제 적절한 리액션 하나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노래 부르시는 분들, 가수가 가수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 불러서 혹은 음악을 정말 뛰어나게 잘 만들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대에 올라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동반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뭐 물론 뒤에 백댄서나 스텝이나 또 악기 세션 팀이나 콰이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관객, 청중, 대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라는 어떤 장치에서 혼자 덩그러니 올라서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은, 물론 이제 그건 그거대로 무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관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전 그래도 그게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뮤비를 찍건 커버 영상을 찍건 이럴 때는 뭐 혼자 편하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뭔가 공개 스튜디오, 콘서트장, 관객석이 있는 극장 이런 데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아무도 없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저 강연을 하는데도 앞에 아무도 없다라고 치면은 솔직히 강연할 맛도 안 날 거고, 제가 이렇게 힘내서 강연할 그런 에너지도 아마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이제 잘 듣는 것과 리액션을 잘 해주는 관객에 대한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 강연을 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뮤직바 블루문이라는 또 이런 컨텐츠 안에서 특별히 저한테 요 강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한테 먼저 와서 해 주셨었고,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강연들을 좋게 들어주셔서 이 스튜디오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감사한 마음에 저도 흔쾌히 수락을 해서 올 수 있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블루문 식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렸던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가장 순수하면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고유한 아주 소중한 것, 여러분들만의 그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유명 가수분들이 내 이야기로 작사 작곡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그분들이 불러줘. 사실 그거면 내가 작사가 혹은 작곡가가 돼서 그 가수분들이 내 노래를 세상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 감사하고 고마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라면 한 번쯤은 그냥 본인이 한번 뭐 노래 실력 그런 거, 가창력이니 뭐니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쓴 이야기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음을 실어서 거기에 자기가 힘을 보태서 본인 이야기를 본인이 노래하면 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내 이야기를 대신 불러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거고 제 이야기는 제 거란 말이죠.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다른 무슨 보상이니 뭐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막 거래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제 뭐 이 강연을 통해서나 뭐 이걸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종종 이제 제가 제 어떤 속 이야기를 꺼내고 할 때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절대 뭐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거고 신경도 안 썼을 거고,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는, 죄송해요. 제가 대본을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살짝 내용을 좀 놓쳤을까봐 지금 잠깐 훑어보느라고 죄송합니다.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방금 언급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카피하고 흉내낼 수는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지? 라고 우리 흔히들 막 도플갱어라는 말도 쓰잖아요.
방송에서도 가끔 막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근데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음악이나 노래는 시대를 아울러서 오히려 시대를 앞지르거나 과거의 것들이 여전히 계속 사랑받고 회자가 되고 공유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계속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계속 또 리메이크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요즘 말로 역주행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노래, 음악이 주는 그 파워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인간이 감히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또 엄청난 무한한 매력이 있는 요소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았어요. 뭐 앞에서 제가 막 주저리 뭐 이런저런 설명을 좀 쭉 해왔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과 숨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숨을 잘 들이쉬고 잘 내뱉을 줄 알아야 듣는 사람 또한 듣는 청중들 또한 그 호흡에 맞춰서 리액션이 잘 일어나고 노래가 지닌 그 가치가 하나의 스토리로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로서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박진영님 아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 그분이 이제 예전에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계셨을 당시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참가자들한테. 본인만의 호흡과 본인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노래가 된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소리로 해라. 뭔가 흉내내고 기교 부리고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를 늘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그냥 박진영 씨도 연예인이고 이렇게 방송 타고 저거 하는 거니까 그냥 뭔가 심사위원으로서 방송 용어, 유행어 살짝 좀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 뭔가 좀 멋지게 말하네 일부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저도 깊게 빠져들게 되고 많이 좋아라 하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했던 그 얘기들이 무슨 의미를 담겼는지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새삼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몇 번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러는 것 같아요. 노래방 가건 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건 노래를 딱 할 때 이 노래 이 고음 하이라이트 파트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이 고음을 마스터할 거야. 이거 고음 내가 뚫고 말 거야 해가지고 노래를 막 준비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앞서서 이제 이 노래 성대로 하는 건데 성대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거 준비 운동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일단 고음 딱 그 하이라이트에 꽂혀서 거기만 그냥 막 때려. 거기 때리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게 막 긴장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그거만 막 두드리면 이제 나중에 노래 끝나고 성대는 이제 이미 어디 도망가겠죠. 야,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하고 몰라 그냥 죽어. 오늘 이거 부르고 죽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이제 노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음악, 노래 이런 방송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중들의 눈과 귀의 수준도 이제 같이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노래나 앨범이나 가수분들 노래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동질감도 느끼면서 이제는 뭐냐, 저 사람 노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눈을 번뜩이고 귀를 이어폰 딱 꽂고 얼마나 잘 부르나 보자. 약간 좀 이런 거. 나는 관객이니까, 나는 그냥 시청자니까, 뭐 나 저기 뭐 방송에 얼굴 비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중으로서, 시청자로서 심사위원 못지않게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가끔 시청하시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설 자체는 조금 오래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 초반에 했었을 당시에는 이제 지금 컨텐츠가 아니고 저도 평범하게 이름 모르고 얼굴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았던 일반인 신분으로 노래 커버 채널로 좀 시작을 했었어요. 뭐 기타 그전에 뭐 다른 것들도 같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편하게 캠 세팅해놓고 마이크 앞에서 이제 MR 틀어놓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 커버 영상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때 이제 이 노래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올렸었는데 어떤 한 노래가 뭐 사람들이 듣기에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갑자기 뭐 조회수 몇 천이 갑자기 훌쩍 오르고 댓글들도 막 이렇게 달리고 뭐 음색이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어떤 것 같아요, 막 칭찬의 글도 막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영상 하나가 막 빵 터지기 시작하면서 구독자도 조금씩 들어오더니 다음에는 무슨 노래 하세요? 막 이런 댓글도 달리기도 하고 관심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받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가던 와중에 저는 저 나름대로 멘탈이 어느 정도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요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막 상처받거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마음 유약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내심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후였다. 막상 저도 이제 그 악플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부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무시하면 그만, 안 보면 그만 이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떤 노래를 딱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 전에 다른 영상들까지 몇 번 봤었나 봐,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댓글로 그러더라고. 노래는 괜찮은데 얼굴이 좀, 이 사람 목소리는 정말 괜찮은데 얼굴만 좀,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음악 어떻고 노래 어떻고 음색 어떻고 그렇게 밑박을 깔더니 근데 결국은 그냥 그거예요. 뭐라 그러지?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 너 마스크는 좀 별로다. 뭐 그 사람 딴에는 댓글로서 이렇게 툭 던지는 그야말로 우물에 그냥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그런 거였었겠지만 그 우물 안에서 내가 활동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만족감과 희열과 또 고마운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던 저한테는 그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라는 개구리는 이제 그 돌멩이들을 이제 하나 둘 맞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알았던 것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 그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그냥 되게 묘했어요. 그냥 그 댓글을 아예 댓글만 딱 지우고 넘기든가 아니면 그래 뭐 세상에 어차피 나는 모르는 서로 모르는 존재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얼굴도 안 볼 사람인데 뭐 굳이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그냥 그런 거 제끼고 그냥 나 할 거 하자, 계속 하자 이렇게 할 줄 알았었는데 근데 미묘하게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심 그러니까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앞으로 이걸 하나하나 또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갖고 공격할 사람들은 공격해 오겠구나, 물고 늘어질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그거를 끌고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내 얼굴 자체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내 가까운 이제 뭐 내 가족이든 친구든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까지 이게 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중에서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 그러니까 그 불씨가 붙었을 때 쉽게 타버릴 수 있는 어떤 장작더미 있죠? 마른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애초에 그런 원인거리 자체를 만들지 말자라는 주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서운 것도 있었고 그런 공격당하는 게 좀 두려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 알아서 잘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방에서 뭐 마스크가 됐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이 됐든 그렇게 이제 일부 이렇게 감추고 캠방을 하거나 하시는 그런 방송인들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분들 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근래에 올라오는 유튜브 같은 경우 제가 저 캠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리액션 컨텐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저도 마스크 캠 방송을 하게 된 거였고 제 이제 가끔 제 방 청자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막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말 걸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직접 만날 생각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만나고 그럴 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날 시간도 없고 저도 그렇고 우리 청자들도 막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디코가 끊겨서 이렇게 채팅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요거는 따로 컨텐츠가 또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들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듯 저처럼 악플, 어떤 그런 반대 성향을 가진 그런 반응들 때문에 노래가 노래로서 나오지 않고 내 자신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해가지고 숨을 자연스럽게 내가 늘 쉬던 대로 내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채 내가 참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해야 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참고 무시하고 견디다 보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애써 참고 있진 않았었는지,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오만 가지 것들 다 참아내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서 계시지는 않는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제 계시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그랬던 제 자신을 또 떠올리면서 그런 시간들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숨을 쉬어도, 잠깐 그 쉼표를 달아도, 지금 이 순간 잠깐 쉼표를 단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다. 괜찮다. 잠시라도 그렇게 숨을 쉼으로써 내 몸과 마음에 다시금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용기와 에너지를 채워 넣어줄 수 있는, 지극히 원초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우리들만의 호흡으로 다시 숨쉬어 뛸 수 있는 요 심장처럼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회복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부르고 싶은 노래, 음악, 듣고 싶은 노래, 음악,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부터라도 다시 좀 더 편하게, 즐겁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뮤직바 블루문에 제 강연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강연 말미에 오늘 강연 느낌 컨셉에 맞게 좀 많이 쑥스럽지만 짤막한 인사로 요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주 짧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때 그 시절에 혹여라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제 자신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저랑 비슷한 그런 힘든, 어둡고 힘들다라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요 메시지 하나만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제 강연 전체적인 타이틀 주제가 섬원이에요. 양팜 서버에 맞게 섬원의 다른 말로 영어로 someone이라고 제가 기재했습니다. someone이란 단어는 누군가, 다른 어떤 이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군가, 어떤 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를 하는 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름대로 어떤 뜻과 어떤 의미로 저마다의 가치를 품고 있는 누군가로서, 어떤 섬의 섬원으로,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간의 someone으로서 우리는 지금 양팜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각각의 섬원이자 someone이 되어서 어쩌면 늘 똑같이 하는 게임 시간, 마크 시간, 혹은 어떤 분들은 또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겠는데, 이 소중한 서버에서의 추억과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들을 먹고 이 기억들로 하여금 추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으로 각자가 꿈꾸는 그런 모든 것들이 소원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제가 될 수 있는 한, 시간이 주어지는 한, 허락하는 한 이런 강연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쌓아갈 수 있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비록 참석하진 못했지만 저도 꼭 뮤직바 블루문 안에서 노래하시는 이제 가수분들 방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노래 어떻게 부르시는지 저도 잘 귀담아 듣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울 거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재밌는 시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뮤직바 블루문 제 3회차 강연에서 양팜 서버에서 강연을 맡았던 저는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여전히 철없이 기적을 꿈꾸는 남자 미라클 제이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효과음도 나오는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속 끝까지 들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유롭게 디코방 나가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인게임으로 전환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런 사랑